이제 교재 단원장을 사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단원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뭐냐면 발음이야.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돼. 정말 많은 친구들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실력이 안 느는 거거든. 당연히 발음 먼저 알아야 되고요.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뜻이 하나만 있어? 영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 외우는 거 솔직히 다 외울 수 있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케이스가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야. 여기 보시면은요. 얘는 세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 이거는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그럼 얘네들은 외워야 돼. 얘네들은 외워야 돼. 자, 밑에 볼까요? 지지자, 후원자, 부양자. 얘네들은 어때? 그쵸? 대부분 좀 비슷한 느낌이죠. 부양자는 솔직히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잖아. 얘네들은 하나만 외워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품사는 동일했죠. 얘네는 의미는 당연히 다 같으니까 상관없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있지. 일생에 이렇게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좋겠죠. 사실 그게 베스트긴 해. 맞아 성모야. 그게 베스트긴 한데 이렇게 계속 3년 내내 공부를 하면 힘들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외우는 거야. 근데 그럼 나중에 얘로 나오면 어떻게 알아요? 자, 품사가 다른 건 그 문장 안에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lifetim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a lifetime 여기서 이 lifetime은 명사야 부사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외워야 되는 거지. 어가 있잖아. 관사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생이란 뜻이구나.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것도 없이 혼자서 나와 있다. 그럼 부사구나. 부사로 쓰였을 때는 일생의라고 가면 돼. 일생에 이거는 솔직히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볼까요? 또 다른 거. 자, 얘는요. 컨택트라는 단어가 연락이라는 접촉이라는 명사의 의미가 있고 뭐뭐와 연락하다는 동사의 의미가 있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좀 잘렸는데 after several phone calls she was able to call contacts 아니고 com이겠구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 call contact 잘려가지고 예문을 내가 다시 올려줄게요. 컨택트 어디갔냐? 네, to come in contact with her sister네. 자, 그러면 잘 봐. to come은 뭐 얘는 동사로 쓰였다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사가 뭐야 그러면? 왜 동사라고 생각했어? 앞에 뭐가 있어? into가 뭐지 품사가?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가 왜 전치사인지 알아 혹시? 성무야? 어, 정했습니다. 얘가 앞전자야. 네, 치는 놓다 두다라는 의미를 가진 놓을치야. 즉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거든. 네, 뭐 앞에 놓는 거야? 명사. 명사 앞에.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단어는 당연히 뭐겠어 그러면? 명사. 명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얘가 명사니까 아 연락 혹은 접촉으로 쓰면 되겠구나라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she contacts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뭘로 볼 거야? 명사로 볼 거야? 동사로 볼 거야? 동사로 봐야죠. 동사로 봐야지. 내가 이 단어를 명사야 동사야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문장 내에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얘를 동사로 봤으면 연락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성무야. 이게 품사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다 싸그리 다 외우면 머리가 터진다니까? 이해됐니?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일지라도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게 돼. 예를 들어서 워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물, 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I gave her a bottle of water. 자, 그럼 여기서 water 무슨 뜻이야? 어, 물 한 병? 물이죠. 명사로 쓰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I asked her to water the flower. 자, 여기서 그럼 water는 무슨 뜻이야? 물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 내 말이 이거라고. 많은 친구들이 water라는 단어를 물로만 알아. 그럼 얘를 해석을 할 때, 어, 물? 물의 꽃? 뭐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나는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만 쓰이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안다고 쳐? 그럼 여기서 아 얘가 투부정사네. 투부정사니까 얘가 동사로 쓰인 거구나. 아 그럼 물을 동사의 의미로 바꿔야지.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아시겠니?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요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거의 모든 99%의 단어장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예문이 있어. 단어장을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예문 있는 거?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예문도 어떻게 했어? 그냥 예문이 있네 그러고 넘어갔죠? 그래도 한 번씩은 읽어봤던 것 아 같아요. 진짜요? 오 좋아요.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선생님의 모토는 이거야. 영어는 영어로 배워야 된다거든? 네, 영어는 한국말이 아니야. 절대로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뉘앙스와 그 느낌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문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문장을 많이 읽어보고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장을 읽어봐야 돼. 아니 단어장에 굳이 이걸 왜 써놨겠니 다. 그지?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 이유가 그 느낌 뉘앙스를 아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읽고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를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문장이 이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쓰이는지 해석은 해봐야 돼.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단어를 다 외웠어. 그러면 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어떻게 테스트 할 거야? 저희가 이쪽에 뜻 가리고. 오케이. 그거는 아마 성무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정해져 있진 않아.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쓰면 되고, 성무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잘 해보시고요. 근데 나는, 선생님, 저는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웠으면 뭘 해야 돼? 확인을 해야지 내가 잘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네, 자, 이 단어장 보면 데이가 끝나면 여기 exercise라고 있는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네,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아니야.
그럼 뭘 하는 거냐? 워크북이 있습니다. 얘도 같이 딸려 나오는 얇은 책이 있어.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 그거 보면 여기 데일리 체크업이라고 해서 데이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단어 테스트, 워크북. 자, 아까 우리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후에 어떻게 했어? 답을 고쳤어, 안 고쳤어? 안 고쳤죠. 고치면 안 된다고 했죠. 단, 문제를 다시 풀어보기는 하되 답은 고치지 말라고 했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니까. 근데 단어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단어를 외우고 테스트를 했는데 틀린 게 있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외워야 되겠지. 근데 그 틀린 단어를 선생님이랑 다시 같이 보면서 막 설명을 들어야 돼? 단어를 외우는 거에 있어서 설명할 게 있어? 내가 막 설명해줘야 될 게 있어? 없잖아.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테스트를 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죠. 근데 여기선 당연히 채점할 때 답 쓰면 안 되겠지. 두 번째, 그럼 뭐야? 오답에 대해서 다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문제를 다시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채점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때는 답을 수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채점을 다시 하는 거야. 다 맞을 때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문제 푸는 거랑 단어 테스트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요게. 그래서 요거 좀 잘 생각하시고 공부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